박근호의 빅샷 이제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롯데쇼핑입니다. 사실 최근 유통주 이달 들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될 건데 밸류에이션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함께 보면서 주가 추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롯데 뭐 망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달력의 숫자 하나 바뀌니까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리포트들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롯데쇼핑 올랐네요. 네. 정말 굉장히 심심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어디 기술을 개발을 했다 아니면 어디와 뭐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호재성 공시나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롯데쇼핑은 그런 게 나오기가 불가능한 이제 종목이죠. 종목 자체가 이제 업종이.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다가 이제 1월 달까지는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2월 달에 살짝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살까 말까 이거 계속 사봤자 그냥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만 많이 좀 보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체결 강도 한번 잠깐 보면 일단 뭐 전에 잠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 계속 꽉 차 있고 중요한 것은 뭐 들락날락하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어느 구간에서 샀어도 다 수익이긴 하죠. 저렇게 1.4% 네. 뭐 이렇게 빠지는 음봉을 날, 빠진 날, 10일 그렇죠. 날이죠. 네. 그날도 이제 계속 받쳐줬고 체결강도 보면은 빠진 날도 100 이상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나름대로 좀 굉장히 무겁고 재미가 없는 주식이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좀 탔다라고 해서 네. 이런 주식도 좋아하시는 분 따로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한 22%가량 올랐고 네. 제가 이제 또 이사님한테 공부를 많이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모는 안 쳐 있는데 맞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한 달 체결 강도도 네. 이제 100을 넘어서서 좀 네.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날 봐도 사도 될까요? 됩니다. 이날 사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 체결 강도가 100까지 왔을 때 샀어도 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대응할 만하다. 바닥권에서 거의 안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쇼핑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네. 금요일 날 정말 많이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 정부가 중국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뿜었는데 네. 과연 체결 강도는 언제쯤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줬는지 후판 알아볼까요? 관련돼서 반덤핑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조선주가 막 움직이면 동국제강이 같이 움직였었어요. 과거에는 네. 후판을 가장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배에 쓰이는 후판은 이제 6mm 되는 철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더 많이 만듭니다. 이제 동국제강 10% 정도 매출 대비 포스코랑 현대제철 한 15%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자, 차트 보면 뭐 그러네요.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크게 좀 그 다이나믹한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관련주들 보면 현대제철도 이 지금쯤에서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어요. 사실 현대제철 조금 더 먼저 시기상으로 완성이 됐는데 동국제강도 이 시점에서 근데 거래량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날이 특히 더 많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더 네. 없어 보이네요, 네. 실질적으로는. 네.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갖고. 네, 그럼 체결 강도는 그때 과연 어떻게 체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날 이제 7% 오른 날인데 사실 7% 오르면 누구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는 동국제강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7% 네. 딱 올랐을 때 오르네 이제는 좀 사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은별왕께서도 이제 그 뭐 쇼핑주나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업황 관련돼서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작년에 그 공장 2개 폐쇄하고 현대제철 맞아요. 하나 폐쇄하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죠. 근데 체결 강도 보자 했는데 전에도 한번 들어갔다 좀 다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좀 강화가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팁입니다.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00 들어갔고 한 달 체결 강도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러네요. 그리고 60일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7% 정도 올랐으면 사실 퍼포먼스 있는 그 체결 강도 나와줘야 되겠죠. 200 정도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죠. 네. 한 2배 정도. 동국제강에서 100만 주 넘는 거래량 사실 나오기 힘든데 금요일 날, 그 목요일 날 터졌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어간 날 거래량 증가하면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우리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2배 부분- 이상 증가하면 더 중요하게 네, 봐야 그렇죠. 된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결 강도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오히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이때 51%대 네네.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또 힌트를 얻으면 될까요?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이런 동국제강이 이런 이슈 말고 차분하게 올랐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상 업황이 네. 좋아졌다기보다는 근데 이럴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익절을 하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아니야 나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경기도 부양되고 그럼 좋아지겠지. 그러면 이런 흐름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갖고 가는 거. 성향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비행기 꼬리 부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 네, 기업이군요. 이제 네, 그렇다면 보잉 같은 데다 이제 납품하는 거고 굉장히 와. 힘들었던 기업인데 좀 약간 살아나려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은별 앵커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올랐어요. 네. 따라잡긴 좀 부담스럽긴 하고 이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횡보를 한 다음에 뭐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횡보를 할 때 오르는 거를 예상을 하고서 이걸 언제 살까 이렇게 뭐 고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앞전에 좀 길게 횡보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 횡보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불안할 횡보가 것 같아요. 특기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네. 횡보를 했는데 여기 뭐 네. 밑꼬리도 길게 달고 있고 요건 네. 이제 장 막판에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장 막판에 말아 올렸다. 그런 관심 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요 동그라미 친 날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날 이제 오. 횡보하는 구간에서 네. 지겨운데 팔까 했는데 요 20일 한 달 체결 강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한번 지겹더라도 기다려 보세요라고 네. 이제 체결 강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신규 매수자 혹은 올해 또 한 달 동안 횡보하면서 이거 다시 언제 2단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체결도 확인했을 때는 신규 매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 끝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8% 올랐는데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한 15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체결 강도가 1.5%에서 한 몇천 주 거래가 되면 이 192라는 체결 강도 나오기 쉽지만 네. 이 60만 주 거래되면서 190만 주 체결 강도 190 체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것도 1.8% 오른 날 그래서 한 달 체결 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기다 60일 네, 오. 기업적으로는 좀 약간 재무가 네.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근데 제가 또 올라갔구나. 봤는데요. 네. 그 손익분기선이 개선돼가지고 네. 2개 분기 연속 또 흑자를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은별님이 아시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 그리고 석 달 체결 강도까지 100 이상 공통적으로 4개가 100으로 돌파한 순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게 동전주여가지고 페니주라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하죠. 이런 걸 또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두산이요. 저희가 그 그룹주 이야기할 때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한화인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두산도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저희가 네. 체결 강도 관심주를 한번 드린 적도 있었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날 이제 지금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시절에 맞는 주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시절에 맞는 어떤 주식이죠. 보통 지주사들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날 이제 이날 샀다가 이틀 연속 또 조정 받았을 때 사실 누구나 좀 약간 팔기는 좀 싫은 하지만 안 올라가서 아쉬운 그런 자리거든요. 그럴 때는 더 살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그쵸. 있다라고 하면은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면 빠진 날 이튿날 이제 은별 앵커 쪽에 이틀 연속 빠진 날 네, 여기요. 네. 빠진 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때 세 개가 이제 당일은 좀 빠졌지만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네. 짱짱하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졌다. 근데 HTS 봤는데 체결 강도가 3개가 중장기가 다 100이다. 아 그냥 끄고 밥 먹으러 가도 됩니다. 네. 뭐 볼 필요성이 네. 없어요. 네. 그냥 편안히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수급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금요일 날 올랐네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금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체결 강도를 활용하시라고 오른 것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조정 받았을 때 아주 안정적으로 조정 받은 종목군들을 싸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온 거니까 이 체결 강도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가 견조하게 받쳐준다면 이 흔들림 자체가 그냥 단기간의 조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체결 강도를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빅샷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한국 수출 포장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CJ 대한통운 이야기해 주시고 네. 지금 한 17%,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일단 체결 강도는 체결 네. 강도는 이제 그 골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판에 제가 포장 박스를 만드는 회사. 그것과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네. 체결 강도는 사실 그 수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적인 입장보다도 기업에 그렇게 특별히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네. 그 일단 관심을 두시는 게 맞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네. 좀 급락이 나왔다. 요럴 때 그 은변호 에코님 그 밑꼬리를 떨어지려고 하면 밑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계속 매수하네요. 이게 누군가가 그래 시장이 떨어져 그래 한번 팔아봐라 내가 좀 받아줄게 약간 저는 그런 이럴 때 누가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네. 할까요? 차트를 받고 체결강도 네.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동그라미가 좀 안 쳐져 있는데 금, 목,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차트 한번 잠깐 500%. 보도록 할게요. 이날입니다. 네. 바로 이날. 이제 떨어지다가 사실 완만하게 이제 원형으로 계속 밑꼬리가 진짜 엄청 많이 생기고 네. 있죠. 그래서 이날 체결 강도를 보면 세 번째 1.5% 빠진 날 네. 체결 강도 얼마인지 한번 봐주세요. 요 날이요? 네. 이날 체결 강도 500%요? 네, 이제 거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기존의 거래량보다는 좀 약간씩 많아지고 있죠. 근데 와. 체결 강도가 전날 500%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왜냐면 그 전날에도 계속해서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산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궁금해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걸 보려고 네. 왜 이러지 궁금해 저희 갖고. 시청자님들이 함께 이제 지켜보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 네.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3개가 100을 들어갔어요. 와. 여기 457. 네. 1% 올랐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앞으로 좀 약간 뭔가 핫하는 좀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누군가 좀 미리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이 종목의 체결 강도도 궁금한데요. 뭐 은배열 앵커께서 네. 뭐 화장품 뭐 그 향수 이런 바이레도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파는 거죠, 다. 아, 네. 그래요? 네네. 수입해갖고 나머지는 다 근데 직수. 그 또 제가 그 서치를 해보니까 네. 요즘에는 또 자체적인 화장품 네, 브랜드를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데 그리고 잘 최근에 된다더라고요. 중국 법인이 굉장히 네.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우선 그럼 모멘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닥 완전히 박박 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닥 박박 기 거의 뭐 사중 바닥, 삼중 바닥 뭐 이렇게 무슨 냄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중 바닥을 네. 지금 뭐 만들어주고 네. 있는데 딱 고개를 들고 있죠. 네. 가격적으로 전혀 리스크가 없는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좀 약간 그 의류 쪽에서 실적이 좀 안 나왔었는데. 중국 쪽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체결 강도 아직은 이건 2개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20일 세 달은 안 들어갔는데 일단 당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이제 2번 연속 올라가면서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1%, 2% 올라간 상황에서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신생 인터내셔널을 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이 또 최근에 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근호의 빅샷 시간을 통해서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종목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근호 이사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